국민의힘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되고 첫 참석이라고 하는데 의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 논의. 예,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천 룰 관련도 언급 예상.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마저도 이런 분위기라면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신병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 두 가지만 꼽자면은 일단 이태원 참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그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저는 전 국민의 의견이 통일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치권에서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잡고 그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들이 일부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이 두 가지 사안 소위 말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 문제를 누가 반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그 관련 수사받는 이제 특검법을 거부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동의가 안 되지만은 지금 이 이태원 참사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거부권 남용을 넘어서 헌법 위반이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뭘 잘했다고 거부권까지 있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건 정말 참 정치인을 넘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맞나까지도 국민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황희도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 100% 동의하고요. 네.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면 기존에는 이런 방송을 봤던 이유가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저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예측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또 권위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기사만 봐도 저들이 또 어떤 짓을 하는지 뻔히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담 줄여주자고 그 네. 국힘에서 몇몇 앞장섰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좀 한동훈 위원장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매일 거부권 쓰라고 규정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입법 권한을 갖고 있고요. 네. 원칙이 입법권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회가 무리할 때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 행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봐도 거부권이 일상화되는 원칙화되는 이거는 헌법 유린이거든요. 네. 이건 있을 수 없고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한 이런 방어권적 차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래 이 거부권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를 계속 범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또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네. 삼권분립 위반도 있고 네. 플러스해서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 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가중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 진짜 부분은. 답답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특별법에 특조위 설치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야당이 완전히 장악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를 할 거다. 요 맥락은 거부권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건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따가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단 한 발자국도 윤석열 대통령 바운더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본인이 더 큰 꿈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런 식의 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칼럼을 보니까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지지율이 사실은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윤석열 정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의 칼날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이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겠냐라는 진단을 보수 언론이 벌써 시작했다.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검찰
검찰총장 시절에 반부패 부장했던 사이고 네. 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3차장 검사로 돼 있고 있었고 특검팀 할 때도 수사팀장이고 그 수사팀에 이제 배치돼서 검사로서 일을 했던 사이거든요.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없어진 지도 언젠데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참 유지해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여당 비대위원장가 이런 찰떡호흡을 보인다는 게 참 국민들께서는 기가 막히실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출판 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 뭐 이런 등등을 보면 또 민주당을 겨냥했나? 민주당만 보고 정치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출판기념회 많이 하죠 정치. 뭐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출판기념회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금 다 현실에 그 제도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외들에게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정치 참여를 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은 원외들을 싹 다 묶어놓다 보니까 출판기념회를 다 하면서 사실상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하는지를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제도가 불투명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씀 다 공감하고요. 예.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근데 요 사안만큼은 사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문자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심지어 진짜. 당원분들도 지금 네. 사방에서 문자가 온다. 출판기념회 좀 와달라. 언제까지 이런 거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또 있잖아요. 이게 다 제도적으로 막아놓다 보니까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본인도 알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누구를 위한 출판인가 다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정치 등용문의 한 첫 번째 관문이 일단 출판기념회 문자가 오면 예비후보 등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